자, 명사절이란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예요.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배웠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가죠. 중요한 것은 절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가집니다. 뭐를 가져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과 오는 접속사 다 말해주세요. 뭐예요? 1단계 that, if, whether. 2단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어디예요?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 끝.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의문 대명사 및 의문 형용사는 불완전한 문장과 다닌다. who, whom, which, what, whose. 끝. 고생하셨고 오늘 배우게 될 것은 명사절이 아닌 형용사절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기시고 데이 17이네요. 17일차 형용사절 들어갑니다. 형용사절이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형용사의 역할을 해요. 근데 절이라는 것은 길다라는 거죠.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자리가 국룰인데 길어졌기 때문에 명사 뒷자리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그래서 형용사절을 그냥 별명처럼 부를 때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관계부사. 보통 이제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관계대명사는 들어봤지만 관계부사는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냉정하게 수능에서 관계부사까지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다 많은 분들이 문법을 접어서 그래요. 오늘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나갈 겁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관계대명사, 이 형용사절이 어쩌다가 생기게 됐냐면 요것 때문에 생겼어요. 문장이 몇 개예요 지금? 2개.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스튜던트죠. 야, 이렇게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그냥 같이 쓰자. 같이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줄이면 이렇게 형용사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문장이 앞에 있는 스튜던트를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which부터 wearing까지가 앞에 있는 sneakers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뭐를 꾸미느냐?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그 명사를 선행사라고 불러주고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것이 바로 형용사절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형용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이 친구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없으면 형용사절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항상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바꿔가지고 부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의 역할이고, 또 들어갑니다. 대명사와 관계대명사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관계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한 번에 끝내드릴게요. 접속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대명사와 관계대명사의 차이점은 접속, 앞쪽과 뒤쪽에 동사를 더블로 붙이길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접속사 역할이죠.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면 동사를 2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얘가 접속사의 기능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밑에 문제를 풀 때는 동사가 몇 개인지 세어서 풀면 돼요. 동사가 전체 1개면 그냥 대명사, 동사가 전체 중에 2개 이상이면 관계대명사를 쓰면 돼요. 화이팅! 30초. 금방 풀었죠. 1번 동사 2개 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이. 동사 2개 떴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관계대명사. like랑 gave가 떴으니까 that이 떠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동사가 2개인 걸 확인하고 관계대명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동사를 못 찾으면 이 문제는 못 푼다. 여러분들께서 단어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단어 문제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단어를 알아야지 동사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최종 국면으로 가면 단어랑 동사랑 그냥
같은 것을 위해서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 단어를 배워야 동사가 보이고 동사를 알아야 문법 문제가 풀리니까. 끝. 단어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작해 볼게요. 관계 대명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선행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선행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모습을 달리합니다. 사람일 때는 who 시리즈. 됐죠?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시리즈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일 때는 which 시리즈. which 시리즈로 쓰는 겁니다. 선행사가 사람, 사물이면, 사물, 동물이면. 그런데 애매하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물인지 모르겠다. 그럼 that을 쓰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선행사가 캔디입니다. 캔디. 캔디가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꾸미려면 어떤 것들을 써야 되겠어? who 시리즈야, which 시리즈? which 시리즈인데 which가 없으면 뭐도 써도 돼? that도 써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캔디데이트가 선행사예요. 이게 뭐예요? 캔디데이트가 후보자. 후보자가 선행사라면 여러분도 who를 써야 돼, which를 써야 돼. who 그리고 that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선생님, 그럼 that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that만 쓰면 돼. 내가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에 싹 다 that만 붙이면 돼요. 근데 약점이 있지. 뭐예요? 요거. 선행사가 있고 콤마가 있으면 뒤에 that은 못 써요. 이게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냥 콤마 뒤에 있는 that을 못 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모습을 한번 배웠다, 그렇죠? 선행사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오는 자리에 따라서 이 친구들의 역할이 달라진다는 건데 주격은 말 그대로 주어 자리에 들어오는 놈들이에요. 뒤에 문장의 주어 자리에. 목적격은 말 그대로 뒤에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격은요, 뒤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겁니다. 명사의 소유권을 보여주기 위해. 가장 좀 팍팍한 게 얘거든요. 소유격. 일단은 주격이랑 목적격부터 먼저 끝내고 소유격으로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순간부터 먼저 갈게요. 여기 별표 쳐두시고 주격 관계 대명사는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께서 선행사 뒤에 오는 문장에 뭐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주어가 없을 때 쓰는 게 바로 주격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사 뒤에 오는 문장이에요. 어디 오는 문장이라고? 뒤에 오는 문장. 여기 스튜던트가 선행사거든요. 요 뒷문장에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거. 이 빨간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 동사는 있는데 앞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니까 아, 주격이다. 주격이란 걸 찾고 선행사를 확인하세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그럼 정답은 who가 와줘야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who 대신에 제가 that을 써도 될까요? 돼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보일걸? 지금 이 뒤에 문장을 보세요. was reserved가 보이네요. 이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죠. 아니지, 불완전하죠. 종훈아, 불완전해요. 종훈이가 저예요. 정신 차려야지. KFC를 너무 많이 먹고 왔어. KFC 방금 너무 많이 사 먹고 와가지고. 자, was reserved가 수동태로서 지금 어때요? 와,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잖아요. 맞죠? KFC에 뭐가 들어갔나? 그래요? 오늘 KFC 드시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좀 이상하네. 자, 지금 여기 주어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주격이 나와야 돼요. 호텔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 그럼 정답은 that이 와도 되고 that 대신에 제가 which를 써도 될까요? 짝짝짝짝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끝내려면 여러분 부르지도 않았어요. 카톡으로 수업하고 끝냈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일치입니다. 뭐라고요? 누구 조심하세요? 수일치를 더블로 시켜야 돼요. 더블로. 주격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주어로 모시겠다라는 맹세거든요. 얘랑
얘 선행사랑 이 주격 관계 대명사 절이랑 이 문장과 수일치가 돼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호텔이 단수니까 지금 was가 여기 튀어나왔죠. 그리고 뒤에 한번 수일치 더 시키잖아, 두 번. 지금 수일치를 더블로 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격 관계 대명사를 쓰려면 수일치를 더블로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스튜던트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will이랑 should가 없다라고 치면 이 take의 동사 형태를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뒤에 뭐 붙여야 돼? s. arrive 그대로 두면 돼, 안 돼? 안 돼, s 붙여야 돼. 이게 바로 수일치를 더블로 시키는 주격 관계 대명사 두 번째 트릭이에요. 풀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았어. 주격 끝. 목적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언제 쓰느냐? 별표 쳐두시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뒤에 오는 문장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 쓰는 거라고요? 목적어.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게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리더가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사람. 그리고 뒤에 문장을 보면 her employees가 주어고 admire가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빠졌죠? 그래서 목적격이 와야 돼요. 정답은요? whom.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whom 대신에 그냥 who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외국 사람이 아니고 토익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리고 whom 대신에 제가 that을 바꿔도 될까요? 여기에? 됩니다. that은 주격, 목적격 둘 다 되니까. 두 번째 문장 확인할게요. guest가 선행사죠? 뒤에 I가 주어고 invited가 동사예요.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목적격 앞에 있는 guest가 사람이란 걸 확인하고 whom을 쓰거나 th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끝낼 거면 카톡으로 끝냈죠. 집중해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트 7을 할 때 겁내게 많이 볼 거예요. 생략. 이거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시도 때도 없이 생략하는 게 국룰이에요. 국제적으로 그냥 영국, 미국, 프랑스 어딜 가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파트 5에서 이걸 생략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생략을 시켜놓고 너희 문장 구조 분석할 수 있어?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지. 아예 생략을 시켜놔요. 그냥 대부분 그냥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아예 생략을 시켜놓고 이 뒤에 문장 구조, 앞뒤 문장 구조를 막 희한하게 바꾸거든요. 여러분들 놀라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얘는 생략이 국룰이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을 많이 시킨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만 따라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거 목적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르르 바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어야 돼. 보면 그녀는 노력하고 있어요. 리더가 되려고. 존경받는 리더가 되려고. 그녀는 그 손님이에요. 내가 초대한 손님. 이렇게 해석이 쭉쭉 되셔야지 파7 풀 수 있겠죠. 여기서 퀴즈.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죠. 그렇다면 주격은 생략 가능할까? 주격으로 갑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략할까 안 할까? 제가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끌지 않잖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해요.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해볼까요?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who를 없애요. that을 없애요. 그럼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맞죠? 지금 주어 동사 동사가 되는데 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언제 생략 가능하냐면 비동사랑 있을 때 생략이 가능해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 시도 때도 없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랑 비동사랑 같이 있을 때 둘이 더블로 다 제껴버릴 수가 있어요. 생략을. 이 말인즉슨 비동사가 아니라 다른 동사들이 있을 땐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1번 문장은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지. 2번은 어때? 되는 거지. 비동사까지 다 제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와우. 여기 보세요. Reserved for conference members가 앞에 있는 호텔을 꾸미잖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동사 출신의 형용사로서 명사 뒤에 붙는 거 뭐예요? 우리 3대 준동사 중에 배운 거 있잖아. 분사지 분사.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 문법이 재밌는데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시키는 순간 분사가 탄생을 해요. 우리 이거 분사 배웠잖아요. 과거 분사 배웠죠? 과거 분사 구가 명사 뒤에 나오는 이유는 여기 뒤에 전면구가 달라붙어가지고 명사 뒤로 빠졌죠. 이게 어쩌다가 탄생을 했느냐?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생략을 해가지고 탄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되돌려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분사 관련된 문장을 발견하면 주격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넣는 순간 형용사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시스템적으로 잘 짜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 이렇게 가지고 문법이 원 유니버스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 끝.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오는 문장이 완벽해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고요? 완벽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죠. 잘 봐요. employees가 주어인데요. performance가 주어고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 was가 동사고 great가 보어잖아요. 이 문장만 보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누군가의 퍼포먼스라는 게 빠진 거죠. 그래서 소유격으로 써주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선행사의 퍼포먼스다라는 거겠죠. 선행사가 뭔데? 근로자들. 근로자들 중에서 그들의 업무 성과가 뛰어난 사람들은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소유격이 복잡한데요. 우리에겐 족보가 있어요. 토익이 40년이 된 시험이죠. 40년 전부터 내려오는 족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정답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주어 자리에 명사가 있는데 그게 선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뒷자리가 비었을 때 보통 소유격이 오는 순간 명사, 비동사, 그리고 PP, 수동태 혹은 보어, 그 다음에 그 문장 전체의 동사가 오는 순간이죠. 이럴 때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문장은 완벽해 보이지만 누군가의 명사다라는 소유권이 빠졌을 때 쓰는 게 바로 소유격. 이런 형태. 두 번째 형태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형태는 목적어 자리에 선행사가 왔을 때의 형태예요. 행복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를 선행사로 잡을 때 콤마 때려버리고 뒤에 나오는 문장은 명사, 비동사, PP, 보어. 요 형태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순간 여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보통 토익에서는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가 거의 걸려요. 거의. 100%는 아닌데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 번씩 일반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얘들이 매너 게임 해요. 그럼 보통 이렇게 내줘요. 매너 지키면. 한 번씩 매너가 없는 토익도 있죠. 그런 거는 뭐 100%는 없으니까 세상에. 보통 매너 게임하면 이렇게 돼요. 끝.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격, 목적격, 소유격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즐기세요. 1, 2, 3, 4, 5, 1, 2, 3, 4까지 1단계니까 풀 수 있는 만큼 한번 풀어봐요. 2분 정도 줄게요. 일 분 남았어요. 5번까지는 풀어야 돼. 타임즈업 갑시다. 다 풀었죠? 1번 갈게요. 동사 두 개 찾으세요. 뭐랑 뭐가 동사일까요? 페인티드랑 윌 샌드가 동사예요. 뒤에 문장에 주목하시고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확인했죠. 다큐먼트. 사람이야 사물이에요? 사물이네.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왜요? 내일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주어가 he고 will send가 동사고 tomorrow. 여기서 그만할게요. 부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못 되죠?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문장이고 뒤에 문장 목적격. 다큐먼트 사물이니까 정답은요. which 대신에 that 써도 돼요? that 써도 돼요? 되죠. 둘 다 생략해도 돼요? 돼요. 목적격이니까. 끝. 2번 갑시다. 뒤에 문장에 집중. A-Town Builders라고 나왔네요. Constructed. 뒤에 문장 주어 동사까지 나왔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물어볼까? Constructed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모르면 제가 뭘로 찍으라고 했어요? 타동사예요. 맞아요. 잘 찍었어요. 타동사예요. 짓다라는 거죠. 목적어 빠졌죠? 그럼 목적격이 나와야겠죠? 빌딩이 사물이니까 정답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물. which. 꿀. 3번 갈게요. 자, drivers가 선행사고 뒤에 car이 주어고 was parked가 동사예요.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불완전해요? 아니지. 이거 무슨 태요? 수동태는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다 선생님. 그럼 무슨 격 써요? 누구의 자동차인지 모르죠. 소유격. 정답은 whose. 이런 문장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석도 금방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파트 7에 공고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공고문에 기사문이나. 폴리스 오피서가 티켓을 줬어요. 운전자들. 어떤 운전자들이에요? 그들의 자동차를 그 5번가에 주차한 사람들. 벌금 때려 맞겠죠? 4번. 지금 보면 teacher가 선행사고 사람이죠. 뒤에 was, has가 동사, for years가 목적어. 그럼 여러분 어때? 뭐가 없어요? 주어 빠졌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격은 무슨 격? 주격. 정답은 who가 오고 수일치 더블로 되는 거 보세요. 해커스 아카데미 is, teacher이랑 has 수일치 2번 시켰잖아요. 끝!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 부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관계 대명사와 차이점이 뭐냐면 관계 부사는 관계라는 것은 접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사라는 것은 수식어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접속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완전한 문장과 다니는 것. 이게 관계 부사고 관계 부사는 보통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파트랑 겹쳐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 어디였어요? 하와이는 어때요? 언제? 어딜 가나? 완벽.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버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들이 거대한 뭐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명사절이 된다라고 배웠죠. 얘들은 혼자 이렇게 했으면 거대한 명사절이 되는 거예요. 혼자 했으면 뭐가 된다고요? 거대한 명사절. 근데 잘 들어요. 얘들이 앞에 선행사 형님을 만나는 순간 태세 전환을 해요. 형님이 오셨으니까 자기가 명사가 아니라 형님이 명사하세요. 제가 꾸며줄게요. 형용사절로 변환됩니다. 이게 관계 부사입니다. 오케이? 네. 앞에 선행사가 들어오는 순간 얘들이 모습을 명사절 저 안 할래요. 이번에 형용사절 할래요. 얘가 형용사절로서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기억을 해두세요. 얘들은 꾸며주고 수식해준다. 근데 재밌는 거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의 차이점 중에 한 개가 어떤 거냐면 뒤에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게 차이점이고 한 개 더 있어. 선행사가 거의 반고정이에요. 거의 짝꿍이야. 짝꿍. time이 오면 when이 오고 why가 오면 reason이 오고 place가 오면 where가 오고 이렇게 짝짝꿍이 맞아요. 보통. 관계 대명사는 엄청 다양했죠. 관계 대명사는 뭐 고양이, 빌딩, 해커스, 핸드폰, 텀블러, 스타벅스 다 되는데 보통 관계 부사랑 같이 오는 선행사는 저게 거의 반고정이다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어. 여러분 잘 들어요. 얘들은 둘 다 써도 돼요. 이렇게 사이좋게 time이랑 when이랑 완전한 문장까지 다 같이 와도 돼요. 대가족으로. 근데 얘들이 그냥 야 이번에 내가 할게 너 쉬어. 그럼 얘가 쉬어도 돼요. 그냥 완전한 자리 얘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야 지난번에 너가 쉬었으니까 이번에 내가 쉴래. 그러면 얘가 쉬고 얘가 출근을 해서 그냥 명사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얘들은 둘 다 같이 써도 되고 둘 중에 한 놈만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꿀포인트 마지막 이 두 명.
the way랑 how에 주목하세요. the way랑 how는 어떤 거냐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와야 돼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얘들은 예전에 친했는데 이제 안 친해. 절교했어. how가 오면 the way는 안 오고 the way가 오면 how는 안 와요. 같이 쓰면 틀리니까. 아시겠죠? 반대로 위에 친구들은 같이 와도 되고 따로 와도 되고 상관없어. 근데 얘들은 반드시 혼자서만 와야 한다. 끝. 됐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뒤에 문장이 완벽하면 관계 부사를 쓰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 대명사를 쓰면 돼요. 화이팅! 오른쪽에 있는 문제 5개 다 푸세요. 틀리면 안 돼. (30초) 아우 재밌어요. 가볼까요? 1번 보세요. 뒤에 문장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This restaurant이 주어예요. 동사는요? served. 목적어는요? hundred of customers. 끝. 완벽한 문장. 그럼 which예요? when이에요? when이 와서 앞에 있는 time을 꾸미죠. 근데 when이 없어도 되잖아. 그냥 완벽한 문장이 바로 time을 꾸며도 돼. 그리고 또 있어요. 뭐? time이 없어도 돼요. 그냥 when이 명사절이 또 되니까요. 아시겠죠? 같이 와도 되고. 2번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뭐가 빠졌어요? 주어 빠졌으니까 주격 woman 사람 사물 사람 정답은 who 잘했어요. 여기 who 대신에 제가 that을 써도 될까요? 됩니다. 3번 갈게요. is가 동사고 works가 동사예요. 뒤에 문장 주어 동사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 자동사잖아. 혹시 자동사 까먹은 거 아니죠? 한번 볼까? 가다 영어로 뭐예요? 도착하다, 일하다, 출근의 자동사. 출근했어. 누가 오다. 오면 우리 보통 뭐해요? 토크. 우리 토익 점수가 어떻게 돼? 올랐다. 그리고 또 다시 떨어졌다. 왔다 갔다. 끝. 자동사잖아. 문장 완전하죠? 완전한 문장이랑 오는 거 뭐예요? how를 쓰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how 없이 더웨이만 써도 되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이만 안 오면 돼요. 얘들은 둘 다 정답인데 같이 오는 순간 둘 다 오답이에요. 조심합시다. 4번 Would like to visit이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must obtain이 동사네요. 더블 동사 떴으니까 접속사 필요하다. 지금 이 문장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불완전해. 뭐가 빠졌어요? 주어 빠졌죠? 그러면 members가 사람이야 사물이에요? 사람. 그럼 정답은 주격 who. 끝. 여기 who 대신에 that 써도 돼요? 됩니다. 끝. 5번 갑시다. has been operating이 동사고요. 뒤에 보니까 serves가 동사네요. 더블 동사 떴다 떠서 그럼 어떻게? 접속사. 앞에 있는 shuttle service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사물. 정답은 which. 좋아요. which 대신에 that 써도 되지 않아? 안 되죠. 왜? 콤마 찍히면 못 들어가요. 꿀. 끝. 자, 여러분들 형용사절 문제 푸는 요령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방금처럼 이게 형용사절이다라는 걸 알고 보면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 가면 100문제가 섞여서 무작위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형용사절 문제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사가 몇 개인지 일단 세는 거예요. 동사가 몇 개인지 세야 되는데 2개 이상이 되면 형용사적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뭐가 있는지 확인해요. 빈칸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사 2개 찾으라고 했죠. 동사 2개를 찾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뭐 명사가 있고 여기 빈칸이 있네. 그럼 뭐지? 아, 이게 선행사겠구나. 뒤에 나오는 문장이 뭐 꾸며주겠구나. 요런 이제 딱 각이 잡혀야 돼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항상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람인지 사물인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더블로 체크하셔야 돼요.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 기억하시고, 불완전하면 who, which, that 시리즈 중에 한 놈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whom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불완전하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콤마 다음에 대시 못 온다라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who가 정답으로 오는 구조는 보통 2개 제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정답으로 오는 순간 뒤에 문장이 완전해 보이는데 누군가의 것인지가 빠져있을 때 쓰는 거죠. 이제 대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히기 시작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 대신 무슨 절 접속사로 쓰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대신 모든 절의 접속사로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짚어보고 갈게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대시라는 접속사는 제가 국민 접속사라고 했어요. 왜냐면 얘는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무슨 절도 될까요? 부사절도 되니까요. 각각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시 명사절로 쓰이면 해석을 뭐뭐라는 것으로 하고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과 와요. 그런데 오늘 배운 대신요,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죠. 이거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랑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랑 와요? 맞습니다. 불완전한 문장과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이 선행사의 유무로서 명사절과 부사절을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시 오면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사절은 여러분들 특징이 한 개 있었습니다. 보통 어떠한 형용사 뒤에 온다라고 했어요.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웠지 않아 이거? 감정 형용사 뒤에 부사절이 오는데 그 부사절은 대절로서 완전한 문장과 와서 그 감정의 원인을 보여준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It is nice that I meet you today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 접속사 대절이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점과 딱 봤을 때 that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that 앞에 형용사야? 그럼 부사절이겠다. that 앞에 선행사야? 그럼 형용사절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좋았다 좋았어. 그럼 여러분들 필기 끝났으니까 1번, 2번, 3번 정도 웃으면서 풀어볼까요? 3단계니까 맞추면 700 넘는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세요. 화이팅! 800까지 볼 수 있겠지 뭐. 1, 2, 3 다 보시면 돼요. 가자. (30초) 남았어요. 다 풀었어요. 오, 문법에 강하구나. 그래요? 오, 단어가 힘들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10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보통 이제 토익 시험 끝나면 토익 게시판에서 막 싸워요. 물토익이다, 불토익이다, 맞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주관적이고 아까 우리 한 친구랑 얘기했잖아. 단어가 강한 친구들은 단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물토익이라고 막 신이 나요. 근데 문법이 강한 친구들은 단어가 많이 나오면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어차피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항 개수 차이가 조금 날 뿐이지. 한 번씩 필 받으면 얘들이 단어 문제만 15개를 내요. 선 넘은 거지. 단어 문제 15개. 파트 5에서 30문제 중 15개가 단어야. 보통 선 넘는 거예요. 그럼. 예. 거의 그렇게 나오면 선 넘는 거지.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동사 찾으세요. 뭐랑 뭐가 동사예요? is searching 그리고 can hold죠. 그러면 뒤에 문장의 주목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he가 주어고 can hold가 동사고 on event가 목적어예요. 뒤에는 전명구. 완벽하네. 완벽한 문장 앞에 오는 거 하와이는 언제 어디를 가나 완벽하다. 포인트는 venue죠. venue. venue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장소. 우리 avenue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가면 street and avenue라고 하거든요. avenue, venue예요. venue. 그래서 중요한 건 where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동사가 is selected 한 개 떴고 뒤에 will be given 동사 2개 떴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접속사인데 문제는 지금 이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라는 거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미지가 주어고 is selected 수동태 끝난 거 아니야? 뒤에는 for 전명구. 이번 연도의 해커스 매거진 커버로 뽑힌 사진 끝났는데요, 쌤? 그럼 누구 사진인지 모르잖아. 누구 사진이야? 앞에 있는 포토그래퍼의 사진이죠. 이게 소유격이 바로 해커스만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포토그래퍼를 한강 건너뛰고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정답은 whose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작가님들인데 어떤 작가님이냐면 그의 이미지 사진 촬영 작품이 해커스 커버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와우. 3번 갑시다. Control V Cinema. Control V Cinema네요. Does not have reserved seating. Reserved seating이라고 말을 하면 예약석, 예약 좌석 따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 일찍 가야 돼요. 만약에 너가 앉고 싶다면 선생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네요. 거기 있던 명사가 앞으로 빠졌죠. 왜? 여기 나오는 형용사가 앞으로 불렀으니까. 그럼 보기 중에서 어떤 좌석이던 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죠. Whichever row you want. 너가 어떠한 곳에 앉고 싶던 간에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어떠한 좌석에 앉고 싶던 간에 이게 나와야 되겠죠. wherever가 오려고 했으면 뒤에 문장이 완벽했었어야 되는데 이 뒤에 있던 row가 앞으로 나오면서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whichever가 나와줘야 한다.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힘들었나요? 고생하셨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데일리 챌린지 17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화이팅! 4분
그거 아니야. 남았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네. 여러분 단어 퀴즈도 쳤어요? 오. 파트 5에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항상 파트 5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저랑 보는 퀴즈, 단어 퀴즈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자, 1번 갈게요. 여러분들 지금 뒤에 콤마 뒤에 위치가 지금 꾸며주는 게 뭘까요? 위치부터 이끄는 문장에 꾸며주는 게 앞에 있는 뭐예요? 쉬핑 컴퍼니죠. 배송업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배웠던 형용사절이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 거를 먼저 해석해보면 성공이래요. 큰 성공. 그럼 여러분 성공적인 회사는 수익을 만들까요? 적자를 만들까요? 수익을 만들겠죠. 정답은요. C.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2번 갈게요. 지금 보면 경제가 개선되고 성장했다라는 거죠. 주식 가격이 오른 뒤에 주식 가격이 쫙 오르 코스피가 4천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명백하다. 정답은 E가 나와야 돼요. Evident. 3번. 자, 회사는 여기 property 동그라미 이거 저랑 파트 6 문제 풀어볼 때 나왔던 건데 property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팔 수가 없어요. 뭐 없이? 주주들이죠. 주주들의 동의 없이. 동의는 정답은 B. consent라는 거겠죠. 4번. 데이터의 무엇 때문에 이 스토크 투데이라는 이곳이 인기가 많다. 경제하는 경제학자들에게. 그러면 데이터가 믿을 수 있어야지 얘들이 볼 거 아니야. 정답은 reliability 이렇게 푸는 거예요. A. 5번.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fire alarm. 여러분 요거 윙 울리는 거 있죠? 화재 경보. 드릴이 뭐냐면 이렇게 드릴을 뚫는 거 아니고 요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군대 용어이긴 한데 토익에서도 한 번씩 나와요. 훈련. 그럼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이게 밝혀졌어요.
이 fire 알람의 작동이 그냥 훈련이었어요. 보기 중에 그냥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정답은 B예요. moderately. 그냥. 6번 갈게요. 자, 뭐뭐 때문에 argument 어떤 거예요? raised. 지난번에 제안되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안되었던 주장은 어떠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안 끼쳤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라면 영향을 끼치겠죠. 아까 보니까 정답을 다 뒤로 했더라. 크리티컬 포인트였으면 중요한이었거나 치명적인이었으면 영향을 끼쳤겠죠. 그럼 치명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면 세부적이지 않을 거고 치명적이도 않았으니까 정답은 마이너가 나와야 돼요. 별거 아니었다 이거예요. 계속 가요. 7번 9.6%랑 10%예요. 여러분 9.6%랑 10%가 튀어나왔는데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적은 정답은 C예요. 조금 적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상을 한 10% 정도 했는데 9.6% 오케이 괜찮아 그런 느낌이겠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8번은 in a very important meeting. 진짜 중요한 미팅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팅에 진짜 중요한 미팅에 있으면 방해받으면 돼야 안 돼. 방해 멈춰. 그럼 정답은 C. disrupted 되면 안 되죠. 9번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거죠. 여러분 이집트. 그래 이집트 그 진짜 굉장히 문화유산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침착맨이. 아무튼 이집트 다들 나만 알아? 그럴 수 있지. 자, 그 국가가 굉장히 많은 문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유산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거기 중에 유산은요. heritage. A. 문화유산. 우리 경주 가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번 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요거는 아주 재밌어요. 여기서 형용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형용사절 찾았어요? 여기 형용사절 찾았으면 오늘 지대로 배운 건데. 형용사절 어디 있을까요? 자, 아니 내가 찾아줄게. 그럼 무슨 격인지만 얘기해줘. 이게 지금 형용사절이에요. 제가 형광펜으로 밑줄 쳤지. 이 무슨 격일까? 힌트 더 줄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그럼 뒤에 last year가 목적어예요? 얘는 부사죠.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무슨 격이겠어? 선생님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디 갔어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생략. 그거지. 해석을 하면 이 Bertel Corporation이 작년에 획득했던 그 프로퍼티 부동산이다라고 해서 뒤에서 이걸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구조를 알아야 결국은 단어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어를 알아야 문법을 풀 수 있고 문법을 알아야 단어를 풀 수 있는 거지. 그 작년에 이 회사가 획득했던 부동산은 굉장히 가치 있는 귀중한 무엇이다. 귀중한 뭘까요? 자산, asset, A. 11번 갈까요? 여기 수동태 나오네. be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tourism sector 그러니까 관광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관광 그 sector. 뒤에 보니까 once 일단 뭐뭐 하면 새로운 공항이 지어지고 나면 새로운 공항이 지어지면 관광이 부흥하겠어요? 쇠퇴하겠어요? 가자 B 끝.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나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단어가 문법을 도와주고 문법이 단어를 도와주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단어 배우느라 고생 많이 했고 오늘 형용사절 끝이 났습니다. 무슨 절이 끝났어? 내일은 수요일 저랑 부사절 배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형용사절까지 마무리 잘 해오시고 홈워크까지 풀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